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먹기 진행자 김윤재입니다.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어저께 개포동 아파트 무순위 청약 일정이 있었습니다. 초청약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총 3가구 모집에 무려 101만 3,456명이나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이 33만 7천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민평형에 속하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18평대는 50만 3천여 가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몰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라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보유 여부도 묻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한전에 가격으로 분양했으며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없고 절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모두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요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역적으로 강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시장으로 강남은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예전에 강남구에서 분리된 자치구라서 서초 강남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 동일한 시장으로 놓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제 의견이지만 이렇게 서초 강남 지역이 인기를 끌게 된 딱 한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교육, 학군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서초구와 강남구의 미세한 아파트 가격 차이도 근본적인 원인은 학군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 요인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제학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외고나 특목고처럼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생겨나서 그런지 옛날처럼 팔학군이라는 또는 팔학군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를 대체하는 학교 이슈가 바로 국제학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국제학교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국제학교는 졸업 후에도 외국의 대학은 물론 국내 대학교에도 정식으로 학력을 인정받아서 입학에 전혀 문제가 없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딱 7군데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1곳, 제주에 4곳, 인천 송도에 2곳 이렇습니다. 입학 자격도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해야 되는 자격도 없습니다. 입학할 당시에 간단한 영어 테스트 시험은 그쳤지만 어차피 국제학교가 영어를 잘 배우기 위한 목적에서 입학하는 학교라서 영어 시역의 절대적인 어떤 실력 차이는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입학 후에 소요되는 학비를 비롯한 비용은 일반 학교와 달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국제학교가 7곳뿐이라는 제 말에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라고 불리는 유사한 국제학교와 유사한 학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명칭은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초대에 말씀드린 법적으로는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이들 학교에서 국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입검정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학교들은 미인가 학교로서 학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국제학교 중 오늘은 우리나라 국제학교의 거의 효시가 된 인천 송도의
2010년도 개교한 국제학교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영구 불변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요인이라도 분석의 시간과 공간적 영향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대법원 판결이 유사한 판결에 참고는 되어도 성분 법령처럼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이치와 비교할 수 있고, 강남의 모든 아파트가 다른 자치구의 모든 아파트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싼 것은 아니며 평균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국제학교, 송도의 국제학교의 모든 집값이 긍정적인 영향을 영구히 받는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송도 국제학교는 다른 지역의 국제학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없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 특성상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그래서 대부분 학교 근처로서 이주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높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도 국제학교에 대한 분석의 시간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봐왔습니다. 2010년 개교 당시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19년 두 가지 분석 기간입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나와 있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자료이고요.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일반 변수와 송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학교 이양 특성 변수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분석 결과입니다. 개교 시점의 분석 결과는 국제학교 개교가 확정되자 국제학교 영향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학교 개교에 대한 기대 수요가 인근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비교적 최근 시점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국제학교 변수는 주변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정해 효과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가격 결정력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추정한 바대로 국제학교는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정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송도처럼 어떤 갯벌을 메운 신도시 예정지에는 향후에 어떻게 발전한다는 청사진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개발된 이유를 상정한 투자 가치는 차치하더라도 개발 초기에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기대보다는 실제 이주해서 거주한다는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없으면 매매 수요는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매매 수요가 없으면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 아파트 가격 형성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봅니다. 현재의 송도 주택 시장에 형성된 계기는 제가 볼 때 국제학교라는 특수한 교육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인 이주 수요의 마중물이 생성되었고, 국제도시를 표방한 송도 신도시가 지금처럼 순항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치 현재 서초 강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심찮게 송도발 주택가격 하락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송도는 기본적으로 서울이 아닙니다. 수도권이긴 하지만 수도권 최외곽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인접 도시와의 이동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합니다. 예전에 강남 개발 당시 강북의 인구를, 그리고 서울 주변의 인구를 강남으로 흡수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송도 지역은 여전히 주택 공급 물량이 넘칠 만큼 충분한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공급의 비탄력성에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송도는 상대적으로 공급의 탄력성을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서울과 떨어져 있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송도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송도주택 소유자는 급격한 하락 분위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도 지역도 개발 완료되는 단계가 되어서 더 이상 공급 물량이 넘치지 않는다는 시기가 오게 될 경우에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런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어떠한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라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어쩌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떤 지역의 소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서초 강남으로 대변되는 서울로의 집중현상, 모든 것이 서울로 과밀화되는 이런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래식 방법으로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무엇을 짓는다 같은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일종의 교육요인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제의해 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국제학교라고 하면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귀족들만 다니는 부자 특수학교입니다. 실제로 무상교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국제학교라서 꼭 학비가 비싸야 합니까? 그럼 학비를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5,200만 대한민국에서 오직 7개의 국제학교만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면 공급을 늘리면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지금처럼 고급형 국제학교가 아닌 국민형 국제학교의 형태의 설립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역의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영어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같은 각고한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영어 시험 점수는 잘 받을지 몰라도 외국인과의 언어 소통은 젬병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좋은 학창시절에 외국어를 보편적으로 익히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도 괜히 생터집만 잡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국제학교가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현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지 선택과 주택 수요에 있어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파먹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